그러면 시흥에 이제 어떤 계획들이 잡혀 있냐 좀 보면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신안산선이겠죠. 지금은 이렇게 소사원시선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대곡소사라고 해서 이제 또 일산까지 올라가죠. 요게 이제 하나가 생길 건데 이건 이제 소사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파급력은 아무래도 김포공항 가긴 해서 나쁘진 않아요. 김포공항 가긴 해서 이쪽 분들이 마곡 쪽 서남권 갈 수 있어서 좋은데 좀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 같은 건 아무래도 신안산선이겠죠. 시흥시청에서 출발하고 매화산단이라고 있는데 매화 그 산업단지 쪽 지나서 광명시흥 보금자리 해체된 지역을 지나서 광명으로 갑니다. 그래서 광명에서부터 월곡 판교로 해서 판교까지 갈 거고요.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여의도 공덕까지 갑니다. 이 선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 선의 길이가 꽤 길어서 주변에 역들도 많이 서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. 서울까지. 물론 뭐 1시간 내엔 가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GTX 같이 그냥 한 번에 쭉 가는 노선은 아니거든요. GTX로 한 번에 쭉 가도 이 노선으로는 사실 뭐 BC 같은 게 잘 안 나오겠죠. 그렇고 이 신안산선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서 24년 예정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94년에 계획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아직도 하고 있죠. 그래서 향후에 이게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건설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민간 사업이 아니라 나라 돈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실제로 속도가 어느 정도 날지는 봐야겠지만 보통은 이런 사업은 뭐 넉넉 잡아 한 10년 정도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시흥에 또 예정돼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매화산업단지인데 매화산업단지 위치는 어디냐면 위치는 지도를 지적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. 여기에요. 아까 시흥시청에서 출발해서 매화를 지나서 여기 예전에 광명시흥 보금자리를 지나서 광명 쪽으로 올라가죠. 그래서 매화산업단지인데 매화산업단지는 제가 최근에 한번 지나가 봤는데 물류센터 같은 것들은 몇 개를 짓고 있더라고요.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막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. 이게 뭐냐면 시흥에 공장들이 꽤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. 공장들이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일반 산업단지 이쪽에 몰아넣고 주거를 좀 개선시키고 하자는 목적인데 실제로 분양가가 좀 비싸기도 해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입주하는 기업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막 그 분양가를 좀 조정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좀 약간 정부에서 생각했던 시흥시에서 생각했던 거 대비는 좀 지연되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엄청 큰 파급력을 줄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이쪽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새로 일자리가 막 추가되는 것보다
주변에 있던 일자리를 한 곳에 모아 놓는 효과가 좀 더 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가 좀 떨어집니다.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있었는데, 광명시흥 보금자리 쪽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얘기를 해요. 보시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사업 계획안이 승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요. 이게 완성되면 9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산업단지, R&D, 유통, 주거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. 신안산선 당연히 여기 이제 역도 생기겠죠. 역도 만들어지면 생길 텐데,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도 파급력이 클 것 같아요. 근데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신안산선도 생겨야 되고,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첨단 산업들이 들어올 것인가. 뭐 비용적으로 합리적이라면은 들어오겠지만 이런 곳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거든요. 보시면 일산에도 하나 생긴다고 하고요. 일산에 어디냐면 많이들 아시는 킨텍스 앞쪽 이쪽으로 생긴다고 하고, 도지사가 남경필 도지사가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한 것 같아요. 보시면 여기 경기도 테크노밸리 고양시에 조성한다 라고도 하고 있고, 또 어떤 사진 보니까 그 시흥에 가서도 조성한다 라고 하고 사진 찍고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일산에도 생기고 뭐 삼송도 테크노밸리를 얘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삼송 테크노밸리 하면 삼송에도 또 테크노밸리가 뭐 조성된다 뭐 이러고 있고,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렇게 테크노밸리 치면 용인, 광명시흥, 삼송, 뭐 계양, 아산, 박달 뭐 굉장히 많은데, 이 중에 어느 테크노밸리가 살아남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치 자체는 괜찮아서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가봐야 알겠죠. 신안산선도 실제로 착공 들어가고 저기도 이제 분양이 잘 돼야만 될 거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계획된 거 중에 하중에도, 얘가 이제 하중동인데요. 하중동에도 그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. 보면은 하중동의 공공택지가 3,000세대 정도 해서 21년에 공급을 해서 23년 준공 목표로 한다 라고 합니다. 아까 이 공급 계획에서 보면 23년에 3,000세대가 들어가겠죠, 그럼. 그리고 테크노밸리 쪽에도 1,500세대,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1,500세대 공급한다고 하고, 근데 이제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고 하는 건 뭐 1,500세대 가지고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까. 그런데 보시면 예전에 광명시흥이 보금자리였어요. 보금자리였어서 지도로 보면 그 규모가 9만 세대였거든요. 9만 세대. 요쪽에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. 광명시흥 사이에 요렇게 해서 9만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었는데, 엄청나죠. 9만 세대면 헬리오시티가 10개니까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
처음 분양받으신 분들은 꽤 괜찮고, 근데 이제 향후에 제가 보는 시점은 이 공급이 끝나갈 20년 정도 시점에 한번 좀 전세가나 이런 게 맞춰지기 굉장히 힘든 때가 한번 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피가 좀 빠지는 모양새가 보이지 않을까. 지금 분양권 거래는 굉장히 많은 시 중에 하나예요. 시흥시가. 왜냐면 분양권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뭐 분양권 자체가 18년, 19년, 20년에서 3만 개니까 굉장히 많은데 20년 이후로 해서는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걱정은 되지만, 보시면 장현도 그렇고 목감도 그렇고 백옷도 그렇고, 백옷은 그래도 학교라도 들어오니까 좀 괜찮은데 은계도 그렇고 막 직장이 그렇게 많아지고 하는 게 딱히 없어요. 은계 같은 경우는 뭐 역도 좀 거리가 있는 곳이고, 기본적으로 은계랑 목감 같은 경우는 이 고속도로가 옆에 지나가는 입지고, 장현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생기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아서 이동할, 그 직장으로 이동할 그 선이 하나 뚫리는 거니까 그나마 장현 같은 경우 좀 괜찮은데, 목감도 뭐 그렇게 따지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,